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건강 얘기 나눌 건데요. 뼈와 근육 지키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뼈와 근육 건강을 지킬 특급 비법.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정보 한번 챙겨볼 텐데 건강 구독을 통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오늘 준비해놨어요. 네,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우리 몸을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뼈와 근육 관련 이야기 오늘 나눠볼 텐데요. 올해 나이가 들면 뼈가 좀 약해지고 또 근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중년 이후로 갈수록 뼈와 근육 건강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년 이후만 이걸 챙겨야 될까요? 아니에요? 보니까 네. 35세가 넘으면 이것이 줄어들고 여성의 경우에는 50세가 넘으면 그것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인 씨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35세면 제가 네. 딱 위험합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니어의 뼈와 근육 건강 지키는 법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먼저 화제 이슈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오늘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이 경부고속도로 등 전국 고속도로와 이 대도시를 관통하는 철로를 땅 밑으로 까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 해당 사업이 추진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이 GTX 개통으로요. 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토부는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 그중 고속도로 지하화의 핵심은 이 도로를 땅 밑에 추가해서 이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 8차로였던 고속도로는 지하화된 이후에는 지상과 지하 이 각각 6차로로 도로의 용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단계적으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교통 흐름과 간선 도로망을 고려해서 이 지하 도로 사업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입니다. 예, 요즘에 출퇴근길에 교통 대란을 겪는 분들 상당히 많죠. 출퇴근길만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걸린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GTX에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정부는 이번 3대 혁신을 위해서 무려 134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정부 구상의 골자는 이 GTX 사업을 이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GTX A 노선의 수서 동탄 구간을 예정대로 올해 3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더불어서 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도 연 4까지 개통하고 이 오는 2028년도에는 이 A 노선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완성될 경우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최대 70분까지 소요되던 시간이 지금 이 사업이 다 완성이 되면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 민생토론회 날 국토부는요. GTX A, B, C 노선의 연장 계획을 공개하면서 추후 이 GTX DEF 노선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부는 2035년 이 구간별 일부 개통을 목표로 해당 노선을 제5차 국가 이 철도방 계획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신도시도 다양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대책도 발표됐다고요? 먼저 이 혼잡률이 210%에 달해서 이른바 지옥철이다라고 불렸던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출근 시간대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이 광역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올림픽대로 김포 당산역 구간에는 이 출퇴근 시간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이 버스 전용 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요. 이와 함께 2층 전기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인 광역 DRT 또 좌석 예약제를 확대하고 급행버스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진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출퇴근길에 시달려서 진 빠지면 직장 가서도 한두 시간 업무 효율 오르지 않죠. 그럼요.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도 지쳐버립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삶의 질과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좋게 좀 잘 돼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 절교하자는 동급생에게 집착을 하다가요, 말싸움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고생에게요, 검찰은 이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잔혹한 범죄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소년범의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사는 이 변론 종결기일에 구형을 하면서요, 양형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로 내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막내딸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린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라고 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 공판검사가 밝혔는데요. 어떤 사건인지를 좀 간단히 짚어보고 가자면 이 지난해 7월입니다. 가해자 피고인 A양은 대전 서구에 있는 이 피해자죠. 친구 B양의 자택에서 이 B양을 때리고 목을 졸아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요. 평소에 친분이 있던 사이인데 범행 당일에 이 물건을 돌려주게 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B양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A양과 B양은 말다툼 끝에 결국 이 가해자 A양이 B양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B양이 숨지자 A양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이 A양이 119에 신고를 했을 때 저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네.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이런 질문까지 했던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네요. 네. 그리고 절교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 이랬는데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학교폭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느낀 게요.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A양은 2년 전부터 이 피해자 B양을 계속해서 괴롭혀왔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학폭위까지 회부가 돼서 A양은 B양과 반분리 조치까지 그렇게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교다 보니까 교내에서 빈번하게 마주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난해 3월 이 가해자 A양이 다시 이 B양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시 연락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A양은 결국 또다시 B양을 예전처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됐고요. 그 결과 이 범행 보름 전에 B양 너무 괴롭다라면서 절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행 당일에 물건을 돌려주겠다라는 핑계로 다시 A양이 B양의 집에 와서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벌였던 겁니다. 예, 학폭위가 열리고 폭언 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그 전 과정이 있었어요. 네네. 요때 잡았으면, 요때 확실하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이 60대 C씨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60대 C씨가 훔친 물건이 좀 의아합니다.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버리려고 내놔놓은 쓰레기 있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를 가져간 혐의로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내놓은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에서 봉투만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정말 황당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인가 좀 살펴보면 이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요. 한 주택가에서 카페를 하는 주인이 이 쓰레기를 큰 75리터짜리 대형 이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서 밖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C씨는 이달 8일과 14일 총 2차례에 걸쳐서 안에 있는 쓰레기만 쏙 빼고 2,300원 상당의 75리터 이 종량제 봉투를 훔쳐가서 집에 가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좀 황당한 게 이러한 일 때문에 이 카페 주인이요. 쓰레기 무단 투기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쓰레기 봉투 그 비용 아끼려고 이런 일을 했고 그
피해를 이렇게 본 거예요. 네. 야,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심지어 지난달에도요, 네.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여성이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서 쓰레기만 탈탈 털어내고요, 봉투만 가져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 안에 있던 이 쓰레기를 다 땅바닥에 버리는 바람에 애꿎은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로 이 한국에 쓰레기 종량제가 의무화된 지 벌써 30년째입니다. 시행 초기만 해도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을 내라, 이 정책에 대해서 각종 문제와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에는 쓰레기 봉투를 훔치는 일이 벌어져서 신개념 좀도둑이 출몰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건 신개념 도둑이 아니고 아주 몰상식한 도둑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걸 아끼자고 한 건데. 야, 이건.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올해 9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이요, 21.8대 1을 기록하면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최근 5년간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하락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원자 수의 감소폭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공무원은 뭐 평생 직장이다. 네. 소위 말해 뭐 잘릴 일이 없다. 이런 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던 직업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실제 경쟁률 추이를 보면 분명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2010년에는 82대 1, 또 2011년도에는 93대 1까지 그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후부터 계속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2022년에는 30대 1 이하로 떨어졌고요. 이후로도 2년 연속 감소해서 결국 20대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경쟁률이 급감했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두 가지의 원인이 좀 뽑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또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 선호도가 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처우 개선, 그리고 이 공직문화 혁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 일반 직장들 막 축소되고 이럴 때 다들 공무원 부럽다고 그랬었어요. 네. 금방 이렇게 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당신이 먹은 음식이 바로 당신이 된다. 오. 네, 독일의 철학자가 네. 이런 얘기를 했네. 예. 그만큼 뭔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내 건강의 지표가 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정보, 우리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 함께 드리겠습니다. 닥터 하우스 만나보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문현일입니다. 이정수님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엇인가요? 닥터하우스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정말 무서운 질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는 치매와 암 아닐까요? 맞아요. 세상의 모든 질병은 무섭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 가장 무서운 질병이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두 얼굴의 암, 대장암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요. 그러면 대장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장암을 알려면 대장의 구조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대장은 회장의 끝부분에서 시작하여 항문까지 이어지는 장기고요. 충수, 맹장, 결장, 직장과 항문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대장은 4개의 층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안쪽에서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그리고 장막층입니다. 그러면 4개의 층에 생기는 암이 대장암인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대장암은 대장 점막이 있는 대장이나 직장의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장 점막에서 비정상으로 자란 혹이 장의 안쪽으로 돌출되는데 이것을 대장 용종이라고 합니다. 비종양성 용종과 종양성 용종 중 종양성 용종의 경우에서 진행하게 되었을 때 암이 되는 겁니다. 암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대장암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암이라고 하면 대부분 큰 증상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증상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대장암의 증상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아주 약한 하복부 통증만 있거나
변비, 설사 등의 문제만 있기 때문에 알아채기도 어렵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약간 소화불량 증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문제는 대장암이 계속 자랐을 때의 상황인데요. 암이 대장벽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장 주위의 림프절로 전이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혈관을 타고 간이나 폐 등의 장기로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장의 용종이나 암은 왜 생기는 겁니까? 대장 용종이나 암은 주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가공육이나 붉은 육류를 과도하게 먹거나 흡연 또는 음주를 너무 과하게 할 때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고요. 또 육체 노동을 하는 생활에서 의자에 앉아 작업하는 생활 양식의 변화도 대장 용종이나 암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2022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한 해 국내에서 발생한 대장암 환자 수는 32,751명으로 갑상샘 암 다음으로 발병률 2위의 불명예를 기록했고요. 또 2022년 한 해에 사망한 대장암 환자 수는 9,164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 수 3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분들이 대장암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연에 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장 용종이랑 암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진단법은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호스 모양의 기구를 항문으로 삽입하여 장관 내부에 의심되는 병변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나아가 용종을 제거하는 치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생긴 문제 역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용종 제거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 용종은 내시경 검사할 때 이제 제거한다고도 하셨는데 그럼 대장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항암 치료하는 건가요? 대장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집니다. 암세포가 장 점막층에만 있는 초기 상태인 영기에는 대장 내시경 절제술로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 후 5년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죠. 암세포가 점막 하층에 침범한 단계 1기일 때는 암세포가 생긴 부위를 포함한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암세포가 장의 전층을 침범한 2기와 림프절로 암이 퍼진 3기에는 수술한 뒤에 최종 조직 검사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 치료를 거쳐서 5년간 관찰하며 치료하게 됩니다. 대장의 암세포가 간이나 폐 등으로 전이된 4기에는 원바람의 절제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장암의 사망률이 높은 만큼 완치 가능성 역시 높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5년, 10년 상대 생존율은 각각 74.3%, 73.9%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얼굴을 가진 대장암은 용종일 때부터 잘 치료해야 하고요. 암이 되었다고 해도 열심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얼굴이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예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대장암이나 용종을 예방하려면 식습관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지나친 육식이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셔야 하고요. 비타민이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장암은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40세 이후부터는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장암의 정체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문현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정형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강구태입니다. 이정수님, 혹시 빙판길에서 넘어져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요. 요즘 또 빙판길 많잖아요. 넘어져가지고 진짜 무릎이 깨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유, 예, 힘드셨겠네요. 요즘 같은 겨울철엔 빙판길의 낙상이나 골절,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질환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바로 찬바람이 불면 더 아파요. 무릎 관절염입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무릎 관절염이 뭡니까? 무릎 관절염은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류머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외상 후 올 수 있는 외상성 관절염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무릎에 염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입니다. 또 비만이나 심한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를 많이 주었을 때 혹은 어려서부터 관절이 아파 고생을 하게 되면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속 면역 체계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해 손상을 입히는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비교적 20, 30대의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찬바람이 불면 무릎 관절염이 더 심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기온이 낮으면 무릎 관절 주위의 혈관은 수축되고 관절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관절액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즘 주변만 봐도 이 무릎 아프다, 이 관절염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등 무릎 관절염 환자 수만 해도 지난 2018년 287만 4천여 명에서 2022년 306만 5천여 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등 무척이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무릎 관절염의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무릎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관절통입니다. 즉 통증이죠. 초기에는 걷는 등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지만 진행할수록 움직이지 않아도 아플 뿐더러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경우도 생깁니다. 연골이 없어져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 관절을 움직일 때 마찰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건가요? 틀렸습니다. 증상은 보통 서서히 나타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릎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방치하기 쉽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이게 아파도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데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아주 큰일 납니다. 혹시 이정수님 효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릎 관절염을 계속 방치하면 통증은 물론이고 다리 모양까지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겨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지고 결국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게 될 수도 있으니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방치하지 않으려면 이제 초기에 잡아야 될 텐데 무릎 관절염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의 치료법은 관절 연골의 마모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 관절염인 1단계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또는 연골 영양주사 등으로 조절합니다. 진행된 관절염인 2단계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외에 DNA 주사, 콜라겐 주사, 고주파 신경열 치료 등으로 치료하게 되고요. 3단계는 기본 치료 외에 내시경적 골극 제거, 연골화, 골 천공술 등 시술을 고려하며 치료합니다. 관절 연골이 거의 다 따라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의 4단계일 때는 고주파 열 신경치료로서 통증을 조절하거나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중 제2, 3단계 때는 최근 유효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골수유래 줄기세포 관절 주사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제가 이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건가요? 무릎 관절염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는 국소 마취 후 골반뼈 속에 골수혈을 채취하여 수술실에서 즉시 농축 분리하고요. 무릎 관절에 초음파를 통해 주사하는 방법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관절염 치료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치료도 치료지만 예방해야 되거든요. 무릎 관절염 예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평소 무릎 주변에 근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무릎 주변의 근력이 강화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 연골로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연골의 마모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관절은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내 자전거를 탄다거나 수영을 하는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좋고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 관절염 예방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릎 관절 잘 지키셔서 무릎 관절염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예방법부터 정책,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강구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행복한 아침을 찾아와 주신 아주 특별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식품영양과 교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김정국 한의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 구독 오늘 우리 특별 주치의 선생님들과 함께 할 텐데 시니어 뼈 건강, 근육 건강 이겁니다. 네.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을 찾는 특급 비법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작 전에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재영 MC가 35세부터는 이것이 줄어들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50대 이후엔 그것까지 낮아진다. 이런 아리송한 말을 했거든요. 이것, 그것. 네.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우리가 시니어 세대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뼈와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말씀을 하시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뼈와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지키셔야지 노후까지 쭉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뼈와 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람은 35세가 되면 골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완경기인 50세 이후가 되면은 골 밀도까지 감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35세면 제가 지금 딱 위험한 그때가 왔습니다. 위험하려고 하는 그렇죠. 35세부터 골량이 줄어들고 여성의 경우에는 5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튼튼한 뼈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핵심은 바로 성년기의 골량을 최대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인데요. 그 뼈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30대까지 그 골량이 최대치를 이루다가 35세 무렵부터 점점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총 골량은 줄어드는 것이 약 한 10년에 3% 정도의 속도로 골량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총 골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뼈 속에 있는 칼슘의 양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골 밀도라고 하는 것은 뼈 안에 있는 기질과 무기질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골량과 골 밀도가 모두 감소를 하게 되면은 뭐 골다공증 같은 그런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이 골다공증 그 환자 수를 살펴보게 되면 40대에서 50대가 될 때 골다공증 환자 수가 약 8배가량 급격히 증가하고 또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약 2배가량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뼈와 연골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완경 이후에는 이 여성 호르몬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완경기 이후에 10년 동안 전체 골량의 50% 가까운 양이 소실된다는 보고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골량과 골밀도가 줄어드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네요. 네.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골량과 골밀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신다면요. 중년 이후에 뼈 건강도 잘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골밀도가 10% 올라가게 되면 골다공증의 발병률도 약 13년 정도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뼈에 좋은 식품을 포함해서 적절한 영양 섭취를 잘 해주신다면 골 질량을 높일 수 있고요. 중년, 노년기 이후의 뼈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겠습니다. 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일단 잘 먹어야 될 텐데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걸 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제 화면 보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죠.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니어 건강, 뼈와 근육을 지켜라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의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육 건강도 잘 챙겨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년 이후에 뼈 건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육 건강도 함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뼈의 노화로 인해서 뼈의 밀도와 경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가벼운 충격이라든지 낙상에도 우리 몸이 다치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돌발적인 상황에서 혹은 뭐 이제 미끄러운 그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어떤 순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 또한 노화로 인해서 점차 감소를 하게 되는데 보통 50대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근육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네. 근육의 뼈와 근육의 강도가 함께 줄어든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뼈가 튼튼한 것도 중요한데 이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도 튼튼해야 이게 잘 지탱이 되니까 노후 건강 생활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요새 100세 시대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요. 우선 건강해야 저희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보행이 자유로워야 저희가 직업이나 취미 활동 등으로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법정 정년 나이인 60세를 훌쩍 넘긴 65세부터 79세의 고령자 중에 절반 이상은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5명 중 1명가량이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나이가 들어도 근로를 희망한다라고 하시는 노년층이 많다는 거잖아요. 일단 근로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이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뼈와 근육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체가 우선 건강해야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이재용 아나운서 산 좋아하시잖아요. 네. 앞으로 한 20년 또 산을 가시려면 역시나 신체가 건강해야 아유, 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비법, 그 비책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줄 건강 비책, 그 지킴이 공개해 주시죠. 짠! 오! 이겁니다. 이겁니다. 시니어의 뼈와 근육을 지켜줄 건강 비책. 이게 지금 저희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마셔볼까요? 향. 향 맡으니까 딱 알겠죠? 어우, 진하다. 오. 이게 녹용 아닙니까, 이거? 깊어요. 네, 깊네요, 맛이. 이거 특히 진한데, 오늘? 네. 오! 방송 나온다고 더 진한 거 가져왔나? 어우, 짙다. 예. 네, 오늘의 시니어의 뼈와 근육을 지켜주는 건강 비책 바로 녹용입니다. 녹용. 아니 근데 녹용하면 몸이 좀 허하고 안 좋을 때 그때 보약으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약재거든요. 근데 녹용이 뼈는 물론 근육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녹용은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보정 강장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을 해주고요. 네, 떨어진 기력을 이제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보약이죠. 체력을 보강하는 굉장히 귀한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 녹용에 대해서 4가지로 그 효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4가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강근골,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 보기혈, 기와 혈을 보충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익정수, 정기와 골수를 늘려서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네 번째로 장원양, 원기와 양기를 강화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강근골,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녹용은 뼈와 근육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녹용의 효능으로 나와 있네요. 뼈와 근육을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한 동물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용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조골세포가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골세포라고 하는 거는요,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말하고요. 반대로 파골세포라고 하는 거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골세포가 뼈를 파놓은 부위에 조골세포가 다시 작용을 해서 새로운 뼈로 세대 교체를 하게 새로운 뼈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세포 고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골세포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네, 뼈와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녹용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동의보감뿐 아니라 여러 역사 속에서 녹용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독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어서 또 녹용 고르는 팁까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사 속 녹용의 효능입니다. 서재걸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복형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녹용인데요. 자, 녹용의 역사부터 효능까지 그리고 숨겨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서재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할 텐데요. 노령화가 우리가 누구나 늙지만 노령화가 시작되면서 시니어 사회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시니어들은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니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기력 아닙니까? 이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이 평소 이 규칙적인 생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근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규칙적인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왜죠? 노년기에 이르면 골밀도가 점차 줄어들고 척추 관절 퇴행이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져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골 흡수가 높아지고 골다공증이 진행되죠. 그러면서 노년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과 이 뼈를 지키는 게 시니어 건강 관리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뼈와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활동이 불편하게 되면 육체적인 질환은 물론이고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질환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하지만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하지 못하죠? 그거야 이 기운이 없고 이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잘 아시네요.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녹용입니다. 녹용. 이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기력 회복에 좋은 약재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 박사님과 이 녹용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녹용이란 무엇일까요? 사슴뿔 아닐까요? 사슴뿔. 맞습니다. 네네. 예,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숫사슴의 뿔이죠. 이 녹용은 동양의 3대 명약이라고 불립니다. 동양의 3대 명약은 뭘까요? 지금 뭐 말씀하시니까 녹용 그리고 뭐 인삼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생각이 동양의 3대 명약은 녹용, 인삼, 그리고 동충하초입니다. 그 중에 녹용은 특히나 한방에서는 귀한 약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약재로 사용하게 된 걸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녹용을 연고로 이용했다거나 증기로 쪄서 흡입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중국 의서인데 일화자 본초에 따르면 남자의 허리가 시큰거리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증상을 보한다. 또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삼국유서나 고려시대 제왕운기 등의 삼국시대부터 녹용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명약으로 소문이 났을 것 같은데요. 이 녹용을 사랑한 왕이 있었다면서요? 네,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장수한 것으로 알려진 왕, 바로 영조가 녹용을 장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조는 소음인이어서 추위를 많이 타고 속이 냉한 스타일이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를 많이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도 사슴고기, 그 중에서도 사슴꼬리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녹용을 장복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한 결과 83세까지 장수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녹용의 효능이 유명한 우리나라의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아주 자세히 적혀 있다면서요? 중요한 건 이러한 효능이 현대의학으로도 검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효능이 적혀 있는지 궁금한데요. 동의보감에 있는 녹용의 효능을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근골,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해준다. 두 번째, 보기혈, 기와 혈을 보호해준다. 세 번째, 익정수, 정기와 골수를 늘린다. 기력 회복과 같은 말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장원양, 원기와 양기를 강화해준다. 쉽게 말해서 스태미너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강근골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용하면 기력 회복, 스태미너 효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녹용이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시니어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녹용에는 판토크린이라는 성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경과 근육을 강화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을 하고요. 또 뼈를 부수는,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하죠. 때문에 뼈 성장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거죠. 그럼 저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제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이제 선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죠. 녹용이라고 다 똑같은 녹용일까요? 녹용이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이게 사슴뿔이잖아요. 네네. 그럼 사육 환경하고 질병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청정 지역에서 야생에 가깝게 사슴을 사육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뉴질랜드 녹용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방목에 가까운 환경에서 초지만을 먹여서 사육하고 국가 차원에서 또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 청정 국가죠. 그러니까 사육 환경과 질병 관리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녹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저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나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녹용의 품질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녹용 등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뉴질랜드 녹용은 크게 SA 등급부터 총 11개 등급으로 나뉘고 이는 다시 30개의 세부 등급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SAT 등급은 상위 등급인 SA 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에 속합니다. 와, 그러면 이 최상급 SAT는 어떤 녹용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녹용 등급을 판정하는 요소로는 녹용의 두께, 또 분골의 길이, 전체 길이, 무게, 전체 모양, 분골의 형태 등이 있는데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 SAT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고요. 인삼과 마찬가지로 등급이 높을수록 형태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급이 높을수록 고급 부위인 녹용 틱과 분골의 비중이 높아서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명약에도 궁합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녹용과 이 찰떡궁합인 약이 존재할까요? 동양의 3대 명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깊은 관련이 힌트입니다. 뭘까요? 인삼? 인삼 아닙니까? 네, 제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이요? 예, 홍삼은 면역력 증진이나 피로 개선 등의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홍삼을 녹용과 같이 섭취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의학적으로는 녹용은 보양약, 즉 몸을 따뜻하게 해서 양기를 보호하는 식품이고 인삼 및 홍삼은 보기약, 즉 원기를 북돋아주는 식품이어서 녹용과 홍삼을 함께 섭취하면 기와 양을 같이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니어분들 이 녹용 드실 때 이 홍삼 꼭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말씀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야, 구독 영상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네. 녹용의 역사, 히스토리, 효능 알차게 배워봤습니다. 근데 녹용을 고를 때도 살펴봐야 될 게 많네요. 저는 SAT가 미국 대학 갈 때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크게 높아야 된다고. 네. 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녹용을 선택할 때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네. 원료 자체가 약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 중에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사육 환경 그리고 이제 질병 관리가 잘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청정 지역에서 자란 그런 녹용을 사슴의 뿔을 사용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뉴질랜드 이제 그 품질 관리 등급에 해당을 하는 그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위 등급인 SAT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녹용과 홍삼을 함께 섭취를 했었을 때 이제 기와 혈을 모두 다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녹용의 중요한 효능 중에 하나가 골격, 우리 뼈를 둘러싼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둥과 석가래가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기둥 역할을 하는 뼈가 20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역할을 잘 충실하게 해내야지만 전신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긴 뼈인 넓적 다리뼈로 불리는 대퇴골은요, 그 길이가 무려 50cm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무려 277kg의 압력을 견딜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뼈가 부실해지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압력에도 쉽게 파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아주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뼈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 건강도 짝꿍처럼 함께 지켜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근육이 줄어든다는 거는 단순히 근육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만성질환 위험률 발생률도 사실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근육이 부족하다는 거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노화에 따른 이 근육 손실은 1989년에 미국 어윈 로젠버그 교수가 처음으로 근감소증이라는 의학 용어를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의학적 관심이 집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빠졌어. 야, 이거 골절되면 큰일 나. 우리는 안 붙어. 네. 뭐 이런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근육이 부족한 질환, 바로 근감소증에도요,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접근을 하고요, 예방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더불어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뇨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환의 위험률이 2배 이상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뼈 건강과 함께 근육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뼈와 근육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부부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녹용의 효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해주세요. 뼈와 근육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황숙자 씨. 짧은 거리를 다녀오는데도 이렇게 숨이 찬다는데요. 지금 장주마 갖고 오는데 팔에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쉬었다 가려고요. 이제 다리 힘도 빠지고 이제 어떻게 너무 힘들어요. 무겁고 이제 뭐 들 수가 없네요. 너무 가벼워요. 뭐 안 든 것 같은데요? 겨우 이 정도 샀는데 이렇게 무거워서 이게 절절매니 이거 어떡해요? 아이고.
가스로 도착한 집. 정리 좀 해봐야지. 아유. 하지만 아직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장을 본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는 건데요. 그저 장만 봐왔을 뿐인데 녹초가 되어버린 숙자 씨. 제가 2006년도에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다리를 앞으로 꺾였어요. 뼈 건강이 그때부터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골절로 인해 오랫동안 누워서 쉬어야 했던 그녀. 그 사이 뼈가 약해져 골감소증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근력마저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뭐죠?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서요. 네. 그래서 뭐 철봉도 있고요. 뭐 사이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산에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도통 운동은 할 수가 없어요. 10년 전에는 가뿐했던 철봉도 이제는 힘겹기만 합니다. 전에는요, 이 철봉 좋아해서 오래 매달렸어요. 이제 일주도 매달리기 힘드네요. 운동은커녕 부상 위험 때문에 외출마저 줄이고 있다는 그녀. 뼈도 아프고요. 이제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괜히 나가서 다니다가 또 넘어지게 하다면 또 골절해도 될까봐 되도록이면 안 나가려고 하지요. 여보 나왔어. 여보 왔어요. 아픈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 창수 씨의 걱정도 늘어만 갑니다. 뼈와 근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약하고 뼈 근력 약도 먹고 있어요. 더 이상의 악화를 멈추기 위해 약까지 먹는 상황. 그런데 아내가 먹는 약을 남편도 함께 먹네요. 근력도 없고 안 좋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챙겨 먹고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근력이 안 좋냐면요. 이렇게 그냥 근력이 빠져요. 팔이고 다리고 근력이 없어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아내와 집에만 있다 보니 건강 적신호가 켜진 건데요. 아내를 내가 옆에서 돌봐야 되는데 근육이 자꾸 빠지고 힘이 자꾸 빠지니까 너무 속상해요. 유독 금슬이 돈독했던 부부. 함께 등산을 다니며 행복한 노년을 꿈꿨었지만 뼈와 근력이 약해지면서 무기력한 일상만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건강 간식을 챙기는 남편. 안 되네 이거. 왜 이게 또 못 따겠어? 힘이 없지? 뼈를 탕탕 쳐갖고요. 안 돼. 안 되네. 힘이 없냐? 여보 이거 김서방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됐다. 따졌네. 뼈와 근력 건강을 되찾는 것이 누구보다 절실하답니다. 본인은 저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좀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다 보이죠. 뭐 좀 먹고 힘을 좀 내야 할 텐데 근력도 없어진 것 같고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건강했던 지난 날이 그리워집니다. 뼈와 근력이 좋아진다면 좋아하는 운동 원 없이 힘껏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현재 부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뼈의 상태를 알아보는 골밀도 검사와 체내 근육량을 알아보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도 있으시고요. 불과 5년 전엔 골감소증이었던 그녀. 뼈 건강이 더욱 악화돼 골다공증을 진단받았는데요. 게다가 근육량 역시 표준 이하였습니다. 아버님도 골다공증이 있으세요. 근육량, 골격근 양도 좀 모자란 상태셔서 그거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늘 아내와 함께했던 남편 역시 뼈와 근력이 약해져 있었는데요. 근육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다른 전신 질환에까지 영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되었을 때는 연구 결과상 장기적으로
사망률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해진 뼈와 근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와. 다량의 칼슘과 미네랄이 함유돼 뼈 근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녹용. 부부는 2주 동안 생활 개선과 함께 녹용을 섭취해보기로 했습니다. 잘 나오는 거야?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녹용을 섭취했고요. 열심히 우리 운동합시다. 좋아.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건강하게. 그렇게 2주 후 부부를 다시 만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네,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뼈와 근육도 탄탄해진 기분이에요. 전보다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까지 생겼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몸 상태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골밀도와 골격근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은 전이랑 비교해서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두 사람 모두 표준 이하였던 골격근량이 증가했고요. 짧은 기간 안에 개선되기 힘든 골밀도 역시 변화를 보였습니다. 두 분 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셔서 뼈는 약한 상태인데 그래도 근육량이 점차 증가한다고 하면 이 근육들이 뼈를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 결과에 표정이 밝아진 부부. 힘도 생기고 근력도 생기고 일상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서 아주 힘나고 기분이 좋아요. 많이 좋아졌으니까 산에도 다니고 운동도 많이 하고 즐겁게 살아야죠. 건강한 삶을 위하여 화이팅! 이 부부는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질환이 걸리게도 되고 그래서 뼈 근육 건강도 비슷하다 싶네요. 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잘 건강 다지셨는데 금슬이 더 좋아지시네요. 부부가 같이 하다 보니까. 아니 보기에도 너무 기분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2주간의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검사 결과가 두 분 모두 양호하게 나왔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사연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분들도 뼈와 근육 건강 제대로 챙기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건강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고 그럽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민족의 대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해 이루고 싶은 소원으로 건강을 꼽았는데요. 한 살씩 더 먹을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다는 것도 잘 챙겨 먹어서 건강관리 잘 하려고. 좀 아무래도 건강이 화두다 보니까 설 선물로 부모님께 현금보다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사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시선 집중! 설맞이 효도 상품으로 녹용이 인기라고 합니다. 시부모님께 드리려고요.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아무래도 새해고 설이다 보니까 부모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 녹용과 홍삼 제품 선물 드리려고 해요. 그 녹용이 기력 회복과 체력 증진에 좋고 특히 이 뼈와 근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수술을 하셔가지고 기력이 많이 쇠하셨는데 이 녹용 드시고 힘내시라고 선물해드리려고 왔어요. 뼈와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녹용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녹용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례자.
특히 뼈와 근육 강화에 도움을 받았다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몸놀림이 남다른 중년 여성, 혹시 오늘의 주인공을 알고 계시려나요? 이 동네에 뼈와 근육 건강이 약해져서 네. 퇴행성관절염을 겪는 분이 있다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게 바로 저예요.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했다는 박경옥 씨.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한갑이 넘었는데요? 진짜요? 네. 환갑이라고요? 네. 탄탄한 하체, 곧 이른을 앞둔 나이라고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는 그녀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았다니 믿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50대 초반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그래서 뼈가 점점 약해지고 그랬거든요. 기력도 떨어지고 이러다가 진짜 못 걷는 거 아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워킹도 하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퇴행성 관절염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는 경옥 씨. 처음에는 늘 있는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를 붙이거나 다리, 무릎을 주변을 주물르고 했어요. 별다르게 관리해 준 것도 없었는데 한마디로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근육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온몸에 기력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아픈 게 너무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퇴행성 관절염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랐었어요. 50대 초반에 받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한지 몰랐거든요. 극복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우울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죠. 점점 심해지는 관절통에 자연스레 외출이 꺼려져 홀로 집에서 아픔을 달래던 그녀가 시니어 모델에 도전했습니다. 모델 워킹을 배우며 힘들지만 바르게 걷는 방법을 익혔고 하루에 30분씩 바른 자세로 걸으며 근력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후로 제 나이, 제 몸에 맞는 운동을 더해 공부했거든요. 덕분에 수술 대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더 튼튼한 무릎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와. 안녕하세요. 아유, 진짜 오래간만에 사진. 많이 반가워. 좋아졌어, 얼굴이. 사진 반가워요.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보니까 사진도 예쁘진 것 같아. 아, 그래요? 도대체 무슨 사이신가요? 네, 우리 딸 사돈이에요. 사돈, 네. 요새 근육이 너무 좋아졌다. 나도 네. 부럽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뭐 걷기도 하고 뭐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저 조금만 가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나 7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살이 빠지고 안 되지 저기서. 아이고. 아니 사돈,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쓰레기인데? 이거 갖다 버려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저 운동하는 운동기구예요. 아 이게요? 오잉? 달걀판이 운동기구라고요? 하여튼 이거 지금 요새 겨울이잖아요. 추우니까 계단 오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달걀판 가지고 10개 갖고 제가 계단 오르는 같은 운동을 할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네. 경옥 씨가 집안에서 즐겨 한다는 달걀판 지압 운동.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2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 오르는 것처럼 나갈 필요가 없네요. 네, 건강해져요. 이게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 잘하시네. 올라갔다 앞으로 나도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운동. 네, 겨울이니까 아 좋다. 그죠? 사진 좋죠? 네. 너무 좋다. 사도 진짜 좀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발바닥 운동은 아파? 되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사실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게? 지금 네. 꾸준히 너무 하면은 진짜 관절 통증도 없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내가 이거 하고 수족냉증이 없어져서 지금은 손발에 땀이 날 정도예요. 경옥 씨가 뼈와 근육 건강을 챙기는 또 다른 비법은 식단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편식이 심했다는 경옥 씨는 뼈와 관절, 근육 건강을 위해 닭가슴살과 채소 위주의 건강 식단으로 싹 바꿨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챙겨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 입맛에도 맞게 조리하니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건강식 중에서도 닭가슴살과 토마토, 버섯을 넣은 닭가슴살 토마토 스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고 합니다. 고소한 냄새가 난다. 무슨 이렇게 맛있겠어요? 사돈 드셔보셔요. 맛있다. 경옥 씨가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하고 뼈와 근육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사돈, 이거 한번 드셔보셔요. 바로 녹용입니다. 우리 딸이 보내줘서 수년째 꾸준히 먹고 있어요. 녹용이 뼈 건강에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홍삼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활력이 넘쳐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나야. 지금 사돈이랑 같이 있어. 현진아. 네, 어머니. 야, 네가 야 보내준 거 야 먹으니까 야 너무 좋다, 야. 진짜요? 네, 어머니 잘 드세요. 그래. 네. 엄마, 이번 명절 선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 저번에 보내준 거 잘 먹고 있는데 이번에도 꼭 부탁할게. 엄마 잘 챙겨 드시고요. 네. 이번 선물로, 설 선물로 또 준비할게. 그래, 선물 받으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노년의 삶의 질이 근육과 뼈가 달렸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잖아요. 나가서 운동하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챙겨 먹으면 언제든지 인생의 봄날은 다시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화창한 제2의 청춘을 맞이한 박경옥 씨. 앞으로도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야, 영상 보니까 정말 모델 일을 향한 그 열정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뼈와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관절염을 앓으셨다?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정말 건강해 보이시던데요? 네, 녹용은 이 관절염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또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나 또는 증상 악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녹용 투여군에서는 대퇴골 중량의 유의적으로 증가를 해서 골다공증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고요. 또 이 녹용이 파골세포 분할을 억제해서 골다공증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댁은 그 어렵다는 사돈지간에 저렇게 다정하게 그러니까. 운동하는 모습이 그게 또 더 보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영상 보면서 저희 엄마랑 어머님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저희가 한 8시 36분 보고 네. 계시려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오고 이러면 이제 설명절이잖아요. 네. 가족 건강 더 많이 챙기게 되는데 두 분 뭐 돈독하시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선물도 주고받으실 것 같아요. 예, 부모님 가족들 두루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사연의 주인공은 뼈와 근육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녹용이 뼈 건강 외에도 이런 근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나 봐요? 네, 요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녹용의 효과를 이제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녹용은 신체 기능을 유지를 해서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항피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녹용은 주요 성분들이 운동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녹용을 섭취를 할 경우에 근육의 수축을 담당하는 유전자의 상향 조절이 되어서 근력을 증가를 시키고요. 그리고 근 수축 그리고 근 피로를 회복을 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녹용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봤는데요. 녹용 섭취할 때 유의할 점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녹용을 섭취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다면요. 믿을 만한 제조 업체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안정성 검사를 거쳤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일 권장 섭취량을 잘 지켜서 꾸준하게 섭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건강구독 오늘은 시니어 뼈와 근육 건강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와의 전쟁을 치렀는데요.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낮부터는 차차 풀릴 전망입니다. 그래도 출근길에는 영하 5도를 밑돌면서 추운 곳이 많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텐데요. 서울은 3도, 대전 5도, 대구 7도로 영상권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가 나기 쉬운 환경인데요. 작은 불씨에도 신경 쓰시고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도 밀려올 전망입니다.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으면서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겠는데요.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고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극심했던 한파가 물러가면서 활동하시기에도 한결 수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참 혹독하게 춥더니 네. 오늘은 그래도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주말에도 날이 좀 더 네. 풀린다고 합니다. 극심했던 한파가 이제 좀 물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말 추웠습니다. 네, 말도 안 나오네요. 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